반갑습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남자, 머리가 빠지는 남자, 달천박사 박승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중개를 하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돈의 원리에 대한,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 원리, 즉 돈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공부에 대해서 저번에 9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2부에서는 마지막 3가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먼저 보려면 제일 먼저 원리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9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종잣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야기도 했죠. 자, 부동산 공부를 끝나고 이러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 95% 이상 확신이 생기죠.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모든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잣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실행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제로 돈으로 바꾸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공부가 필요하고 9가지 공부가 필요하다 했고, 종잣돈 마련하는 것도 굳이 내가 아끼고 책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모아서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알면, 돈의 원리를 알면 아끼고, 자본주의에서는 아끼고 안 쓰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끼고 모아하는 거는 책 속에 있는 거고 실무 현재는 달라요. 그래서 실행은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은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배웠죠. 그러나 부부관계나 사람들 간에 너무 솔직한 것은 때론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자들은 보세요. 여자들 만날 때 얼굴이 예뻐졌다, 몸매가 살이 빠졌다 이러죠.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대로일 수도 더 찔 수도 있죠. 그러나 듣기 좋은 말로 yes, 이런 흔들은 듣기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 좋은 효과가 있잖아. 너무 솔직해서 야, 니 왜 이리 늙었노?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생각해봐. 10년 만에 만나서 친구하고 만났는데,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보통 자기 나이에서 한 10년 정도 젊어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니한테 가서 야, 친구야, 왜 이리 늙었노? 이러면 야, 니 왜 이리 늙었노? 이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솔직한 건 때로 좋지는 않아요. 부부 사이에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솔직 토크를 하는데, 자, 니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맛이 없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안 이쁘네.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떻게 일어나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뭐 솔직하라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면 여자는 마음씨가 고와야 여자지, 뭐 마음씨 좋은 여자를 사람 처음 만났는데 마음씨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마음씨 고른 여자를 어떻게 고를래요? 우리가 솔직히 보면 마음씨, 솜씨, 말씨. 자, 제가 살아보니까 마음이 고운 여자를 내가 알 수가 없어. 나도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건 알 수 없어. 이 솜씨도 내가 뭐 살아봐야 할까, 이가. 맞죠? 근데 여자들이 보면, 말씨를 보면 이 여자가 댐댐이가 됐는지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다고요. 팩트는 마음씨, 이거 책의 이론대로 마음씨가 고와야 여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이야기 많잖아. 그거는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말씨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씨를 보면 그 사람, 요즘에는 제가 우리 마누라 무섭다니까? 말이 독사라요, 독사. 예? 예전에는 안아주고 싶고 귀엽고 이랬는데 요즘 말을 하면 말이 거칠어요. 거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쓰는 단어, 어투, 표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했어요? 사람이 이런 걸 보면 이 핵심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이혼 전문가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이혼하는 여자들 보니까 예전의 단어와 지금의 어투와 표정이 달라지듯이 부동산에서 부자가 돼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혼을 할
한 사람들 한번 봐봐요. 전부 다 단어가 옛날에는 자기야 이랬는데 야, 어쩌도 자기야 이것도 아니고 야, 자기야 빨리 와. 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맞죠? 그 다음에 표정도 이쁘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잘 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자, 모든 것을 이루려면 이 내용이 물론 중요하죠.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관계가 중요해요. 너와 나와 부부가의 관계에서 관계가 좋으면 자기야 맛없어? 이러면 맛이 좀 없어? 이래 해도 별말 없는데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자기 야 맛없나? 그래 맛없다. 또 시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는 인간관계에도 중요한 관계가 부동산에서 손님하고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 손님은 내가 하자는 거 다 해요. 내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맞죠? 우리가 인간관계의 관계가 좋은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자식에게도 관계가 안 좋은데 아들아 공부 좀 하지 이러면 아버지 내 인생입니다. 그럼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 아버지가 관계가 좀 아들아 공부 좀 하지. 예 아버지 공부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달되지만 관계가 없어지면 이 내용도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부동산에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핵심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돈 벌어도 핵심이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좀 미쳤다 생각하지만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관계와 이런 단어와 어떤 표정, 마음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아이가 사람을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핵심은 돈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9가지 공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맞죠? 그럼 오늘 돈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돈의 원리는 3가지가 있는데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하면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여러분은 수입이 500만 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수입의 자산을 사야 돼. 자산에서 또 수입으로 돌아오는 게 계속 자산을 불린다. 야 무슨 이 자산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사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았잖아요. 여러분이 자산을 사면 뭐예요? 자산 중에 사업자라 있죠.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빨래방,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무인, 그 다음에 뭐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산을 사서 매일, 이는 뭡니까? 수입이. 아이스크림 한 데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들어오면 이게 점포에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이 자산을 살 수 있잖아. 그러면 70만 원 주고도 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면 이게 2개 점포 3개면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오면. 그리고 300만 원 나오잖아. 그럼 300만 원 나오면 내 수입 500에서 300 나오면 또 다른 자산을 사고 또 다른 자산을 사고 이게 자본주의 원리는 돈이 돈을 버는 원리에서 자산을 사서 자꾸 수입을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자산을 사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근데 부채, 자동차를 산다든지 여행을 다니고 이런 건 물론 중요하죠. 그 집에서 매달 월세가 나가고 원리금하고 나가버리면 자꾸 나의 힘을 빼잖아. 계속 자산에서 아예 이익에서 월세가 나는 거예요. 자산에서. 이거는 같은 부동산에서 부동산이라도 월세나 예를 들면 원금하고 원리금 갚으면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오피스에서 월세가 들어오면 이거는 자산이고. 아시겠죠? 두 번째 이야기한 돈이 돈을 버는 원리고 두 번째 자본주의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이 말 몇 번 이야기했죠? 자, 타인의 시간, 타인의 능력, 타인의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벌다. 자본주의의 돈을 버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예를 들면 1억짜리라의 집이 있는데 같은 1억짜리 집이 있는데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대출이나 세입자 돈을 끌어서 9천만 원이고 내 돈을 1000만 원 드리고 하면 수익률이
천만 원 벌었죠. 이게 1억 천이 되면 천만 원 벌었죠. 내 돈 천만 원 더해서 천만 원 하면 100%죠. 근데 타인의 돈을 안 하고 내 돈만, 내 돈 1억을 들였다. 그러면 1억 천이 됐다. 그러면 내 돈 1억에 천만 원이면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가 이런 겁니다. 반드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려면 남의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 것, 레버리지, 타인의 시간과 타인의 능력, 타인의 돈을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 세 번째,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돈을 모았는데 10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은 다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이걸 떨어지는 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동산을 사야죠. 해치를 해야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저는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누구면 어떤 책이 있더라고. 나는 부동산 쇼핑하러 간다고 하던데 저도 부동산을 돈만 있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한 채씩 사요. 그러고 전세 넣어놓고 그냥 시간 좀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단기 매매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을 버는 원리를 아신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돈의 원리와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알고 자산을 자꾸 사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 것. 두 번째,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사시라는 것. 이 세 가지를 하고 2부에서는 부동산 공부 9가지에 대한 세금, 협상, IT 도구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